easy. 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젊은 도제를 한 명 들였습니다. 젊은 도제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이발 기술을 전수받았고 드디어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았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한 손님은 투덜거리듯 말합니다. 머리가 너무 길지 않아요? 초보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당황한 듯 서 있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승 이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좀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겐 조금 긴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금세 기분이 좋아져 돌아갔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너무 짧게 자른 건 아닌가요? 이번에도 도제 이발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스승 이발사가 다시 거들며 말했습니다. 손님,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인답니다. 손님이 지금 딱 그렇게 보인답니다.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세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거울을 본 손님은 머리 모양은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막상 돈을 낼 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도제 이발사는 여전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스승 이발사가 나섰습니다.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러자 세 번째 손님은 역시 매우 맑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을 무렵 네 번째 손님이 들어왔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말끔해졌어요. 역시나 도제 이발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답니다. 모습을 지켜보던 스승 이발사는 이번에도 손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이 단축되었다니 저희 역시 매우 기쁘군요. 그날 저녁 도제 이발사는 스승 이발사에게 오늘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 이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지.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네. 나는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하고자 한 것뿐이라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등 말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요. 이처럼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하고 중요한 기술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리 있게, 상황에 맞게, 기분 좋게, 현명하게. 말하는 기술을 조금 더 익혀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 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네, 방 선생님 오늘 유난히 똘방똘방해 보이네요. 예. 네, 조리 있게 상황에 맞게 기분 좋게 현명하게 말했나요, 제가? 목소리도 괜찮았고요. 저보고 늘 이게 평가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조심이 되는데 저는 뭐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평가를 잘하자는 주의라서 오늘 인트로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러이러한 게 와 닿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제 말 표현에도 좀 문제가 좀 있죠. 평가적인 말투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직설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어떤 한편으로 볼 때는 결단을 내려줘서 어떤 사람에겐 또 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날 같은 말과 아주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그런 말. 여기 이 스승 이발사는 네. 이게 한없이 부드럽게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 상황에 적절하게 어떤 면을 좋은 면을 찾아서 그걸 갖다 비춰주는 방식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많이 살펴지시나 봐요. 예, 그럼요. 아무래도 비판을 받게 되거나 지적을 받게 되면은 마음이 살펴지게 되죠.
아차하면서. 네, 저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말이라는 걸 도구로 해서 만나기 때문에 최적의 말을 항상 찾는다고 하기는 하나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뭐 20년 넘게 계속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좀 고칠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공부가. 오늘 되게 유하신데요. 갑자기 쫄게. 제가 근래 들어서 방송에서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감정 같은 것들이 좀 묻어나왔던 것도 같고요. 제가 들어보면서 그런 게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내 스스로 이렇게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안내할 자격이 의심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으면서 좀 깊이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 또 비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역시 박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포인트에 멋있게 보이는지 그 포인트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멋있게 보이는 건가요? 멋있는 건가요? 둘 다겠죠? 멋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멋있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멋있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이 멋있고 싶은 만큼 저도 빛나고 싶어요. 방송 안내 드릴게요. 저희 참나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hamna-one@daum.net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 별칭 그리고 상담 유형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인지 이메일 상담인지 구분하셔서 A4 용지 한매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발빠르게 연락드리겠고요. 저희 요즘 사연 조금 뜸해요. 사연 기다립니다. 아, 선생님, 우리 그리고 즐거운 방송 소식이 하나 있죠? 즐거운 건가요? 네, 많이 즐거운 오시면. 건 좀 자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4월에 공개 방송했고요. 이제 또 6월에 공개 방송합니다. 원래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죠? 네네. 근데 원래는 우리가 3번째 주 일요일 날 하는데. 네. 이번에는 EJ 생활협동조합에서 그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죠. 네, 토크 광주 공연이 네. 있어서 네네. 그게 21일이어서 네, 우리가 저희가 28일 날 네네. 안가에서 공개 방송을 하는 걸로. 네네. 6월은 문화 행사의 날입니다. 6월 21일은 광주에서 하는 EJ 토크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6월 28일은 안가에서 우리 참나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3시부터 6시인데 네. 한 뭐 2시쯤부터 오셔도 되죠? 네. 일찍 오셔서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무리 있게 하고 네. 그러고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안가에서 공개 방송하니까 제가 그 공갈 하나 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공개 방송도 한 20분이 신청하셨다가 당일날 비가 오는 관계인지 어쩐지 6분 정도 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 공개 방송이 폐지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참나원이 위태위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분발하시고 좀 얼굴 좀 봅시다. 네. 그날 많은 분들 함께 얼굴 보고 그리고 또 속내 얘기하고 함께 하는구나라는 거 느끼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상 이렇게 공개 방송할 땐 분위기 참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엔 더 번성하리라 번창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6월 28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행동하는 팬심을 보여줍시다. 네. 이제 오늘 방문 상담 시작할 시간인데요. 글로벌한 분이세요. 예전에 저희 이메일 사연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지무지 긴 이메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을 들으시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또 곧바로도 출국을 하신다기에 저희가 아주 급히 녹음 일정을 잡았죠? 네. 만사제치고 본인의 별칭하고 함께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7살 남성이고요. 예칭은 산마루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 참나원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온 애청자이고요. 어떤 검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확인하기보다는 목소리로 들었던 분들을 좀 직접 뵌다는 설렘이 좀 더 많았고요. 연예인 보는 심정. 특히 그 안가 2층으로 올라올 때는 결혼식 할 때 입장 전에 어떤 설레임이나 그 정도로 첫 그 여자친구와의 데이트할 때 그 전날의 설레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저도 뭐 오늘 제가 그동안 뵙고 싶었던 두 분 좋은 시간 가져가지고 저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싶으신지 마음껏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제가 고민하는 거겠지만 그 몇 해 전에 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담의 종류를 한번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살다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과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고민이 예전보다 많아지더라고요. 30대 중반이 돼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상담자가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이 들었고요. 실존적인 문제라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생활의 어떤 기술 같은 걸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뭐 이야기 들어보면서 제가 또 답하면서 뭐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방 선생님처럼 전교에서 노는 성적은 아니었지만 어머님한테 그렇게 혼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상위권 반에서 그리고 뭐 기타도 쳤었고 뭐 RCY나 보이스카우트 같은 활동 교회 성가대 뭐 아니면 뭐 농구 서클을 한다든지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의 문제나 대학교도 그냥 나쁘지 않은 데 가서 또 군대 제대하고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가까이 다시 외국에 나가게 됐는데 그런 동안에는 제 삶이 불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30대 중반이 돼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이제 신입이 아니라 과장, 차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중간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춘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인생의 오춘기를 좀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언론이나 매체를 직접 접할 기회가 없다가 뭐 한 3, 4년 전부터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또 외국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이제 그쪽에서도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낙곰수를 듣고 그리고 이희제일 듣다가 참나원을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듣게 됐어요. 이희제이는 몰랐던 거나 좀 사회적 이슈에 그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을 잘 긁어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참나원은 들으면서 좀 생각도 해보고 보약같이 뭐 어떤 아픈 걸 치료해준 건 아닌데 이렇게 건강한 뭐 간식을 먹으면 이렇게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력도 보충이 되고 뭐 또 건강할 수 있는 좀 그런 활력제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고민을 좀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동기였고요. 이제 제가 작년 한 11월 정도에 참나원을 쭉 듣다가 안 듣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담을 저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좀 나름 생각도 해보고 정리도 하고 온 상태인데 작년 11월쯤인가에 그 업로드된 에피소드 중에 그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걸 듣다가 제가 혼자 울컥했어요. 나는 정말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주변의 환경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어떤 답답하고 좀 억울함도 생기고 뭐 가슴으로 열심히 살아도 결국엔 어느 단계에 되면 어떤 딜레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참나원을 잠깐 떠나게 된 이유가 큰 욕조가 있는데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개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는 콕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개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콕 들어가는 순간 그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결국엔 내 윗사람이나 밑에 사람이 그 내 환경하고의 어떤 마찰, 갈등 이거는 피할 수 없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그거는 내가 아직 자리가 잡히기 전이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만약 학생이거나 인턴이거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정말 지금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사람만큼 제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참나원한테 고맙다고 한 1년 듣다가 에이씨 하고 안 듣게 된 거예요. 한 몇 달,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그 향수병 걸린 것처럼 다시 참나원을 듣게 됐는데 그때가 아마 보헤미안 근데 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의 휴식기를 듣다가 그걸 듣게 되니까 내가 좀 성급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나도 참나원에 그 사연을 보내지도 않고 내가 듣다가 내가 스스로 싫다고 안 듣고 삐져 있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돌려서 좀 사연을 보내게 됐던 거고요. 제가 일부라고 해야 하나요? 시즌 1에는 이 박사님이 하셨고 시즌 2는 이제 이윤정 선생님이 오셨는데 비슷한 캐릭터를 그나마 3개를 뽑자면 그 보헤미안에 나왔던 분도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4월 달에 오고 싶어서 공개 방송에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희야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좀 약간 주도적인 성격이라 그런 그 친구의 고민이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님이 저랑 또 공교롭게 나이도 같고 그분 이야기가 상당히 밀접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큰아들로 자라오면서 그 어린애 같지 않은 애열은 그리고 막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참나원을 뭐 잠깐 쉬게 됐던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참나원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앞에 말했던 3분이 좀 저하고 이렇게 코드가 좀 비슷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핏 3사람의 공통점을 딱 이렇게 하나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보헤미안 그분처럼 저는 약간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모은 아르바이트로 그 어렸을 때 봤던 서울 시내의 그 자동차로 돌던 것도 제가 제 친구 한 명이랑 했었고요. 뉴질랜드 쪽으로 어학연수 비슷하게 이제 일하러도 갔었고 또 여행도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다닌 편이고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 틀에 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약간 반항적 기질 그런 게 물론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100% 같지는 않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희아님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좀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됐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내 마음님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 배경이 좀 많이 같지 않았나. 물론 그 분들은 3분이고 제가 뭐 그걸 어떻게 비슷하다고 하는 게 포함이 될지 아니면 넘어서는 부분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제 느낌이 상당히 좀 비슷한 고민을 했었구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어떠세요, 마음은? 그냥 뭐 말하니까 좀 편한 것도 있고 약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풀리는 거는 뭐 사연 쓰고 뭐 일기도 쓰고 하면서 풀리는 건 있는데 그런 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설레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더 전문가시거나 아니면 연배가 있으신 분한테 뭔가 좀 오늘 내가 모르고 있었거나 간과하고 있던 거를 좀 알아가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알찬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못했던 이야기를 해서 가슴이 뭐 울컥해서 눈물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냥 쭉 시원하게 말하면서 좋은 걸 얻어가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3회차까지 참나원을 들으면서 저도 참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나도 모르게 성장한 것 같은 거를 비행기 속에나 혼자 이동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장했다. 저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이나 뭐 회사 동료들이 많은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남는 시간에 전자도서관 책도 읽고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오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문학이나 심리학 책도 좀 많이 읽어봤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알았는데 아직 좀 녹아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녹아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전엔 상당히 성격이 직선적이고 불꽃 같은 사람이라 말할 때 항상 감정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참나원도 들었지만 둘째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그 애를 2명을 키우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서야 좀 이렇게 성숙해지는 한 10년 전에는 그냥 뭐 열심히 살아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직장 잡아야겠다는 어떤 성취적인 부분만 달려왔었는데 30대가 되니까 왜 어르신들이 너도 결혼해보면 안다 뭐 그런 뜻도 알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관리자가 되니까 예전에는 왜 내 상사는 내 선임은
이 쉬운 것도 결정 못할까 했었는데 또 나중에 제가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참 남 처지를 공감을 많이 못한 건 아니었나라는 좀 제 개인적인 반성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자면 어느 순간 그 어디까지가 타협이고 어디까지가 관용인지 모르겠다라는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 법인이 그 해외에서 어떤 한국 대기업과 1차 벤더 계약이 끝나면서 이제 정리 절차가 들어갔는데 직원들은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본사에서는 복장 불량 단정 경고 1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퇴사를 시켜서 한 2-3달치만 주고 보내라. 제가 가운데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근데 저는 어느 한편에 서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하는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불량률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다른 거래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재를 뭐 소진하거나 뭐 이런 어떤 참여 부분이 있어야 제가 해줄 수가 있잖아요. 사업 종료 시점이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까 신기하게 불량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 집중 못할 테니까. 반대쪽에서 하는 말을 제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저한테 뭐 막 직원들, 불량 직원들부터 쫓아내고 뭐 괜찮은 애들은 다른 데로 이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주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나라에도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몇 년 이상 며칠 해가지고 줘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는 줘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반영을 안 시키고 거래하는 회사한테는 그걸 줄 것처럼 말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 그래서 유럽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법 기준과 달리 근무 연수에 뭐 1.6개월 뭐 이런 파격적인 제한을 하기도 해요. 그런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유럽계 회사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잘 쓴다. 근데 꼭 한국 회사들 보면 뭐 심지어 조그만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사관이나 기관들한테 부탁해서 청년 해외 취업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열정페이 같은 거요? 예. 제가 이제 뭐 특별히 폄하할 것 같아서 뭐 어떤 직업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뭐 5인 이하 그냥 조그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도 사실은 잘 못하시면서 그냥 서류 써서 영어 되고 관련 학과 나온 애들 뭐 몇 개월 하면은 정부에서 비행기표도 주고 뭐도 한다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간단한 워드 작업이나 시키고 보내고 저는 자격이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안 부르고 나중에 급한 일 있으면 그냥 마지못해서 슬픈 일이나 힘든 일 때는 생각나는 게 일인데 술 한잔 먹을 때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니까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왜 그런지 이해는 가는데 그게 마땅히 옳은 것 같지도 않고 언제부턴가는 이제 저격수 같은 느낌만 나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그냥 뭐 이 사람은 이거를 푹 찌르고 저 사람은 저거를 푹 찌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것 같은 거를 용인하고 가자니 그건 또 제 성격에 안 맞고 그렇다고 풀어놓자니 예. 근데 이제 저도 좀 답답해지는 게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뭐 이직이 어떤 자유롭지도 않고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네. 뭐 주말 부부를 하기도 어렵고 또 예전에는 뭐 열정페이만 있어도 저도 충분히 됐는데 지금은 뭐 부모님들 드린 용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튜브에 구멍이 많은데 그냥 둥둥 어느 구멍에 갈지 모르는 마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제가 봤을 땐 별 문제가 아니거나 간단한 문제들이 시작도 못 한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이 보도가 된다거나 그런 거 보니까 좀 막 가슴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참나원 듣게 되면서 이제 욕심을 버려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더 이해를 많이 하고 내가 포기하고 뭐 이런 게 그냥 왠지 타협하는 것 같은 느낌만 드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같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 저도 그런 걸 몇 번 하니까 지치니까 저도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말해보면 뭐 각이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한 1, 2년 사이에 좀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5남매, 6남매씩 어렸을 때부터 크다 보니까 이미 굳은 살이 박혀서 어른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올림픽 세대고 물론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친구들도 요즘 많은 세대지만 나는 정말 받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던가? 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오춘기가 확실합니다. 좀 중증인 것 같아요. 오춘기 증상을 좀 요약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거라 정확한 이게 학문적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대 때 느끼는 걸 사춘기니까 그냥 좀 재밌게 오춘기로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자기 정체성이나 아니면 삶의 방황에 대해 고민하는 거를 좀 재밌게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대충 지은 거죠. 사실 오춘기라는 거는. 원래 사춘기가 그 넉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이 다소도가 아닌데. 저희 교육과정이 한자가 좀 많이 없어지던 때라. 생각할 사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춘기하고 대비되는 다른 말은 사축이 그래가지고 갱년기 왜 중년이 고민하는 거. 그걸 이제 봄 생각, 가을 생각. 그래가지고 인생이 막 꽃피어날 때와 이제 저물 때. 그때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사춘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춘기를 안 보내가지고 사춘기를 30대 맞이하신 것 같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가까운 분한테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넌 일이 힘들었지 사람 복이 많았다. 근데 또 보면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으니까 꼭 그게 제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굳이 감사한 마음이나 이런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땐 부정하긴 힘든 건 맞더라고요. 하루에 잠을 2시간씩 자면서 일하고 학교를 다닌 적도 있었고 저도 처음에 외국에 훌렁 가방 하나 가지고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손짓발짓 했던 건 고생이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현 회사 빼고 그 전까지는 생각해보면 다들 멘토 같거나 서포터였거나 아니면 정말 친구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회사에서 아주 된통 지금 홍역을 겪는 거죠? 이것이 또 좋게 생각하면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좀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책도 좀 많이 보고 참나원도 보면서 가장 객관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관리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격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격을 이끌지 못한 사람은 고려를 안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객관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정한 객관성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렇죠. 이제 물론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생활 방식에 있어서 그런 건 필요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지나친 객관성은 어떤 이기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객관성이라는 게 객관적인 자격 조건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뭘 따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두 번째는 어차피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인데 왜 나 혼자 완벽한 이론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근데 아무튼 지금 느낌은 예전에는 뭘 만들려고 했을 때 부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부품이 다 있는데 설계도가 없거나 조립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예전보다는 막막하진 않은데 이제 좀 정리도 필요하고 뭔가 좀 누가 그 조립도도 주면 좀 더 빨리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도 마음이 결혼식장에서 이런 설레임? 이런 표현도 흔히 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재료는 굉장히 많으나 설계도가 없다라는 거는 이 재료를 잘 조합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리더? 이렇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듣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그 산마루님은 지금 마음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거를.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네. 그리고 어떤 인생의 무게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독립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내가 가까이 있는 구성원들하고 살면서 책임져야 할 의무, 서로 같이 지고 나가야 할 짐. 그러니까 이거를 피할 수는 없다. 네. 그 대신 조금 더 덜 무겁고 덜 힘들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가 제 PR이고 오히려 또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에 지 말만 하는 놈은 또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방금 산마루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정말 중년 가장의 예. 중간 관리자급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미래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 예. 어디까지가 관용이고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이냐 예.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까 하고 예.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들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21세기를 사는 제 또래 네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대학교를 막 가야 하는 애들이 뭐 네. 3포다 7포다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가 좀 색깔이나 어떤 그 위치나 장소가 틀려서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한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 예.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제가 단어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되지만 그 좀 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지거나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인생에 여하튼 할 일 정도라고 예, 하죠. 예. 뭐. 뭐 제가 아무튼 고민하고 있는 건 사랑하는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이겠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녕. 예. 그리고 뭐 제가 속한 주변에 같이 뭐 일하는 회사나 이런 단체가 아무래도 저 때문에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도 희망이고. 네, 내가 속한 조직의 예. 발전 가능성, 지속성. 예. 또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걸리는 게 많잖아요. 외국인 친구들이 항상 물어보니까 제가 뭐 대통령이나 큰 정치인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야, 쟤 보니까 한국 한번 놀러 가보고 싶더라. 한국 애들은 좀 깔끔해. 뭐 요 정도는 들어야지 뭐 막 외국에서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난리 피고 뭐 이런 건 안 해야겠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서민 국가대표네요. 예, 뭐 그렇게 그렇게 사시니까 지금 삶이 좋게 거기 대구 외국에 좋은 사시니까. 단어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한국을 생각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 뭐 다른 것도 없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게 좀 답일 때가 있으면 물론 저도 제 직감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저는 좀 모르면 많이 물어보는 타입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본 다음에 답을 내거든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 회사 관계자나 사무직이 아닌 제조 쪽에 있었던 분들의 희망사항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되고 나중에 말해서 화를 내니까 이제 우회하는 방법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갑갑해지는 느낌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이라는 건 뭐 가족이나 뭐 이런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같을 건데 어떤 과정들이 뻔한데도 꼬여가고 안 풀려가는 것들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 제가 고집불통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는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남아요. 예.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찾아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내 마음님 때도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이건 예상 질문지에 좀 넣어가지고 온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몰입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집중. 예. 몰입을 많이 하면 제 실력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젊은 친구들 말로는 포텐이 터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농구를 할 때는 잘 못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오면 갑자기 그 한 5분만 잠깐 마이클 조단이 됐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없을 때 똑같은 걸 해보면 절대 안 나오는 그런 때도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재밌어가지고 막 하면 뭐 한두 시간은 정말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훌쩍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나이트를 가거나 아니면 그런 뜻의 재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전엔 좀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뭘 하면 주변은 불이 켜져 있는데도 그냥 흙막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가 막 열심히 할 때 되게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걸 산매라 그러죠. 독서 산매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런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깐에는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뭐 전혀 상식 밖의 방향으로 가거나 아예 대꾸도 안 해버리거나 전 제일 무서운 사람은 대꾸를 안 하는 사람. 알겠다고 하고 뒤에 가서 딴 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막 뭐 술자리든 미팅이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차라리 저 사람은 스타일이 이렇구나 하고 편한데 내 편인 것 같은데 아무튼 고개 끄덕이고 뒤에 가서는 딴짓 하는 사람. 그리고 너는 네 할 일 해 나는 할 거야 하면서 동의 없이 혼자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예. 말을 얘기야. 하면 말도 안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뭐 저하고 반대인 사람하고도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거나 뭐 이런 적 있으셨나요? 그게 이제 이윤정 선생님께서 말한 오지랖 뭐 생각이 많다는데 제가 그래도 좀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지 않는 대신 뭐 독재자, 뭐 독단, 뭐 똥꼬집 이런 소리는 많이 반면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맞서신 거네요? 아직까지는 맞서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 혼자 죽으라면 지금도 맞서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심정인데 뭐 자라나는 애들이나 또 뭐 어머님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돌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누구나가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곁들어지고 뭐 또 집도 하나 사니까 뭐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또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나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타협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좀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저하고는 정반대로 해서 뭐 싸웠던 대학교 때 얍삽한 친구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저랑은 스타일이 틀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걔가 더 현명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니까 좀 마음이 갑자기 사춘기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거를 대충 요약을 해보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없이 무난하게 그리고 잘 적응해 가면서 원만하게 두루두루 그렇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또 정열적으로 하기도 했고 했는데 부딪힌 거죠. 회사 일, 법인 일로 이제 부딪히면서 어떤 슬럼프 같은 것이 오게 되고 새로운 갈등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상식이나 내가 지켜야 할 그런 것들대로 살고자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우리 가족의 생계 걱정이라든가 이대로 살아도 될지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되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뭔가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몰두하고 막 폭발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시들해져 버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약간 좀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춘기가 아닌 사춘기 나이는 아니니까 그 오춘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제 그런 그 삶의 방향, 삶의 질,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왜 이런 것인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